안녕하세요.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산술기하평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술기하평균은 절대부등식 단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공식은 별로 어렵지 않지만 다양한 형태의 변형이 가능한 개념이다 보니까 오늘 강의에서는 교과서에는 잘 나오지 않는 산술기하평균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변형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교과서에 나오는 산술기하평균하고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보면, 결국 우리가 산술기하평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을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절대부등식을 이용을 하면 여러 가지 최대치수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산술기하평균은 양수 조건 A, B에 대해서 두 수의 합과 곱의 관점으로 우리가 최대치수 문제를 푸는데 활용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선생님 개인적인 취향이기는 한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산술기하평균을 이용을 해서 최대치수 값을 구할 때 이렇게 산술평균 2분의 a 플러스 b 그리고 루트 ab의 관점에서 정리를 하지 않고 요 밑에 네모 박스에 나와 있는 합과 곱의 관점에서 두 수의 합은 항상 2배의 루트 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관점으로 산술기하평균을 씁니다. 어떤 형태든 합은 항상 어떤 숫자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항상 최소값을 가지는 상황이 될 거고, 곱의 관점에서는 거꾸로 어떤 숫자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최대값을 가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술기하평균은 합의 최소값 또는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양수 조건이라는 걸 꼭 조심을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절대부등식이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두 변수가 역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역수 같은 경우에 곱이 항상 1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역수합하고 관련된 마찬가지로 합의 최소값 문제는 곱을 우리가 문제에서 따로 고민을 하지 않고도 산술기하평균을 바로 써줄 수 있는 문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텐데, 절대부등식 문제를 풀다 보면은 가끔 빼먹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산술기하평균 같은 경우에는 두 수, 내가 더할 숫자 혹은 곱할 숫자 두 개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을 한다라는 제한 조건까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절대부등식은 최대최소 문제를 풀 때 쓰고, 우리가 최대최소 문제를 풀 때에는 항상 그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되는 변수의 조건까지 같이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최소를 구할 때도 구해봤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산술기하평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에 항상 등장하는 이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거는 내가 구하고 싶은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나오게 되는 그런 조건이겠구나 라고, 등호 성립 조건까지 우리가 절대부등식에서 꼭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술기하평균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어떤 산술기하평균 문제를 풀 수가 있는가, 그 밑에 선생님이 주의해야 될 산술기하평균 절대부등식 유형 4가지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x가 a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을 때 분모에 x-a를 포함하고 있는 꼴이면 산술기하평균의 양수 제한 조건,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요 역수 조건을 생각을 해서 이 경우에는 x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요 x-a를 기준으로 x-a가 0보다 크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x-a를 t로 치환을 하면 아마 어렵지 않게 문제들을 풀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처럼 분모의 2차식 분자에 그냥 x만 들어있는 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 오늘 선생님이 강의에서 이야기할 여러가지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역수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많아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분모가 2차, 분자가 1차인 경우에도 분수식의 아름다움을 이용을 해서 분모 분자를 똑같이 x로 나눠서 정리를 하면 분자 부분은 1이 되고 분모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산술기하평균을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 두 개랑 관련해서 옆에 예제 레벨 1 문제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괄호 1번을 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x가 2보다 크다 조건, 그리고 분모에 x-2, 이 두 가지를 파악을 했으면 제일 먼저 t는
x-2로 치환을 한 다음에 정리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x-2를 t로 치환을 해도 얘는 0보다 크다 양수 조건을 만족을 할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 분모가 여러 항의 합으로 나와 있으면 정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한 덩어리 t로 치환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있는 x도 어렵지 않게 내가 x는 t 플러스 2라고 정리를 해주고 집어넣어서 t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능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지나 해설을 보면은 얘네들을 굳이 꾸역꾸역 x-2의 형태로 정리를 하려는 해설들이 많아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복잡한 모양은 항상 t로 치환을 해서 t에 대한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준다 라는 느낌으로 여기 있는 식을 4t하고 t분의 4만 따로 떼면 8-4는 4일 거니까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요거 더하기 요거는 항상 2배의 루트 곱인데 tt는 약분되고 4, 4, 16만 남겠죠. 거기에 플러스 4까지 생각을 하면은 4, 2, 8에 플러스 4에서 얘는 최소값 12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최소값은 12 하고 나왔는데 문제에서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요 최소가 될 때의 x값도 같이 한번 찾아가 볼게요. 문제에서는 얼마든지 최소가 되는 x값도 같이 물어볼 수가 있을 거니까, 자, 여기에 선생님이 한 가지 꿀팁을 알려주면, 산술기하 평균 같은 경우에는 최대 최소가 되는 조건이 항상 등호 성립 조건이 두 숫자가 같을 때 성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보통 4t 그리고 t분의 4를 더했으니까 얘네 둘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써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어차피 최소값은 이쪽에 나와 있는 4, 2, 8이라 그랬으면, 결국 이 최소값 8이라는 거는 얘네 둘이가 같을 때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이 최소값 8을 같은 숫자 두 개가 반반씩 나눠 먹는 상황이구나 만 생각을 해도 8을 반반으로 나눴으니까 각각 4, 4가 되게끔 나눠 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런 t에 대한 복잡한 식을 풀지 않아도 t는 1이겠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t는 1이니까 x는 3 해서 x는 3일 때 최소값 12를 가지는구나 까지 하면 완벽한 풀이가 되겠죠. 그러면 2번 문제도 볼게요. 바로 2번에 x가 양수 조건 나왔으니까 항상 양수 조건이 있을 때는 이건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해줘야 되고, 2차분의 1차 이런 경우에는 길게 고민하지 말고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서 정리를 먼저 해보면 분자는 1이 되고 분모는 x로 나눴고 x로 나눴고 x로 나누면 분모의 분수식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요 x랑 x분의 9가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을 하면 최소값을 가지는 값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내가 원하는 건 전체 분수식의 최대값인데, 결국 이 분수식이 최대가 되려면 분모에 있는 이 부분이 최소가 돼야 되겠죠. 결국 나는 x 플러스 x분의 9의 최소값만 찾아도 되는구나 를 생각을 하면 x 플러스 x분의 9는 항상 2배의 루트 곱하면 x는 약분되고 9가 남을 거고요. 그러면 3이 6 해서 결국 이 부분은 최소값이 6이고 거기에다 2를 더했으니까 분모 부분의 최소값은 8이겠구나. 그러면 전체 분수식의 최대값은 8분의 1이겠구나 하고 최대값을 찾아주면 될 거고요. 자, 아까처럼 최대가 되는 x 값까지 고민을 해보면 x랑 x분의 9가 6을 정확히 반반으로 나눠 먹었을 때, 그러면 x가 3일 때 최대값 8분의 1을 가지겠구나 까지 하면 이제 분수식 같은 경우에도 어렵지 않게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을 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고민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는 아마 일반 문제집에도 많이 나올 텐데, 이 문제처럼 우리가 전체 x-2로 정리를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치환을 하면 훨씬 더 식이 간단해진다라는 점도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등호 성립 조건도 산술기하 평균은 그냥 내가 구한 최소값을 정확히 반반 나눠 가졌을 때의 변수 조건을 생각을 하면서 따져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3번 같은 경우에 전체 식이 곱해져 있을 때 얘를 전개해야 되는 경우랑 전개를 안 해도 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동그라미 4번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산술기하 평균 문제를 풀다 보면 흔히 빠지는 오류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나중에 레벨 3에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이 두 유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로 일단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레벨 2에 괄호로 곱해진 유형부터 먼저 살펴보면, 자, 레벨 2에 문제가 3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왠지 약분이 될 것 같은 두 식들이 곱해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식이 3개라서 전개하기 힘든 상황인 게 첫 번째, 그리고 얘네들을 곱한다고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a분의 1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되지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두 번째 특징일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도 힌트를 줬지만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전개를 해야지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는 문제인 반면에,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개를 안 하고 요 각각의 합을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괄호 1, 2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분모에 b 플러스 c 여러 항이 더해져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얘를 간단한 문자로 치환을 해서 정리를 해주자 그랬고요. b랑 c는 양수니까 걔네들을 더한 t도 양수겠구나를 생각을 하면 이 부분에 b 플러스 c도 t로 치환을 해서 일단 여기 있는 식을 이렇게 a랑 t에 대한 곱의 형태로 정리를 하게 되면, 요거는 전개를 하면 a랑 a분의 1, t랑 t분의 1도 약분이 돼서 각각 1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약분이 안 되는 부분도 a분의 t 그리고 t분의 a에서 서로 역수관계인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을 해줄 수 있는 식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얘네 둘이는 정확히 역수관계니까 2배의 루트 곱해도 1일 거고 거기에다가 2를 더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최소값 4라고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최소값이 성립할 조건은 이 부분 최소값 2를 반으로 나눠 가진 결국 a분의 t가 1이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요 값은 실제로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요런 조건이겠구나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괄호 2번은 모양만 다르지 정확히 1번하고 똑같은 문제일 거예요. 일단 x가 2보다 크고 y가 3보다 큰데 x-2, y-3이면, 자, 이번엔 치환할 문자가 두 개니까 얘를 a, 얘를 b라고 생각을 하고 둘 다 양수 조건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5도 여기 있는 마이너스 5가 정확히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의 합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라고 생각을 해주면, 위의 문제랑 똑같은 느낌인 게 보이나요? 얘는 a 플러스 b에다가 a분의 9 그리고 b분의 4를 곱한 식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a, b가 약분되는 부분은 9 더하기 4 해서 13이 될 거고, 이 부분은 a분의 9b 그리고 이 부분은 b분의 4a 해서 마찬가지로 역수관계인 이 부분을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2배의 루트 곱 4, 9, 36이 될 거고 플러스 13을 하게 되면 얘는 12 플러스 13에서 25를 최소값으로 가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아까 전에 설명을 했던 치환을 해야 되는 유형 플러스, 자, 요 치환을 한 나중 요 모양을 생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식은 전개를 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써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괄호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 상황마다 전개를 해야 되는 부득이한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일단 식이 3개가 곱해져 있으면 전개하는데 상당히 풀이 과정도 길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전개하지 않고 풀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꼭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역수관계는 아니지만 그냥 요 a분의 b랑 b분의 c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술기하 평균을 써보면 이 부분만 쓰면 2배의 루트
곱하면 BB는 약분이 되고 A분의 C만 남을 겁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얘네 둘 같은 경우에도 2배의 루트 곱하면 CC는 약분되고 B분의 A가 남을 거고요. 얘도 2배의 루트 AA 약분되고 C분의 B보다 크거나 같다 하는 산술기하 평균을 3개 따로따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는 얘대로 최소값, 얘는 얘대로 최소값, 얘는 얘대로 최소값을 가지게 되는데 전부 다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얘네 셋을 곱해도 정확히 그 최소값을 요 세 개의 값을 곱한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곱하게 되면은 결국 얘는 8에 루트 A분의 C, B분의 A, C분의 B 해서 A, B, C가 전부 다 약분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문제는 굳이 전개를 하지 않고도 최소값 8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됐죠? 해서 식이 3개 이상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일단 전개하기 전에 요 각각의 합을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썼을 때 내가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체크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최소값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전개를 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레벨 3를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요 부분에 A분의 2랑 B분의 1 그리고 A분의 1, B분의 2인 합부분이 다른 식의 최소값을 구할 때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푸는 방법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괄호 1번 같은 경우에는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괄호 1번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지금 A 플러스 2B가 4라고 돼 있을 때 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통분을 하면 A, B 분의 2B 플러스 A에서 자연스럽게 문제에 주어진 A 플러스 2B 값이 주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는 A, B분의 4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최소값은 분모의 최대값을 찾는 문제. 그러면 A 플러스 2B를 가지고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이렇게 합은 2배의 루트 곱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4 2로 나누면 2 루트 제곱하면은 다시 4의 2AB에서 루트 2AB 결국 AB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을 가지기 때문에 분모가 최대일 때 얘는 최소값 마찬가지로 2를 가지겠구나 하고 구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괄호 2번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죠. 쌤이 A 플러스 2B는 4라는 조건은 1번하고 똑같이 세팅을 해놨는데 이번에는 A분의 2 플러스 B분의 1이 아니라 A분의 1 플러스 B분의 2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조건은 1번하고 똑같은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1번하고 똑같이 통분을 해봐도 이번에는 2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분자 부분이 4하고 간단해지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학생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쌤이 아까 전에 구해놨던 요 산술기하 평균을 한번 구해서 A, B의 최대값을 구해놓고 요거 두 개의 최소값을 이런 식으로 산술기하 평균을 다시 한번 써서 정리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얘네 둘이 합은 2배의 루트 A, B분의 2 하는 곱으로 정리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A, B의 최대값이 2라 그랬으니까 얘가 2일 때 최소값을 가지겠구나 이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1 해서 얘는 1을 최소값으로 가진다 라고 적어놓고 틀린다는 거죠.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포인트가 바로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썼는데 요 각각의 A, B에 대한 식의 등호 성립 조건이 같은가도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거랑 요거가 같은데 이번에는 4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2, 2로 반반 나눠 가지게 되면 요 경우에는 A는 2, B는 1인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A는 2, B는 1을 집어넣으면 정확히 최소값 1이 나오는가
아니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이고 얘는 1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까 a, b의 최대값을 가지고 최소값을 구했는데 실제로 요게 4가 되는 조건을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하냐? 자, 요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서 쓴 산술기하 평균 같은 경우에는 a랑 이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을 한다 그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써놓은 산술기하 평균 같은 경우에는 a분의 1이랑 b분의 2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x자로 곱하면 b가 2a일 때 최대 최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동시에 만족을 시킨다를 생각을 하면 연립을 해봐도 a는 0, b는 0일 때밖에 없어요. A, B는 양수여야 되는데 양수 조건도 성립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해서 우리가 A, B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만약에 쓰고 싶으면 항상 그 두 식 각각에 대한 등호 성립 조건이 혹시나 이렇게 모순점이 발생을 하지 않는지는 생각을 하면서 각각의 산술기하 평균을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럼 체크를 해봤는데 등호 성립 조건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최소값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그 힌트가 아까 전에 우리가 레벨 2에서 풀었던 요 식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문제를 다시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 a분의 1하고 b분의 2 그리고 a 플러스 2b, 자, 아까 전에 4라고 세팅을 해놨으니까 요 두 식은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 얘네 둘이를 곱한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a분의 1, b분의 2랑 a 플러스 2b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전에 레벨 2에서 봤던 요 전개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a 플러스 2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그 값이 4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4까지 메모를 해놓고 전개를 해보면 a 약분되고 b 약분되면 1 더하기 4에서 일단 5에 b분의 2a 그리고 a분의 2b 해서 요 두 부분은 정확히 2배의 루트 곱 4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거기에다가 5를 더했으니까 2는 4에 플러스 5 해서 얘는 최소값 9를 가지겠구나. 그러면 전체 식의 최소값이 9인데 내가 원하는 건 요 부분의 최소값이고 a 플러스 2b는 4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a분의 1 플러스 b분의 2는 곱해서 나온 최소값 9를 다시 4로 나눈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적어줘야지 맞는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얘네 둘이를 곱해서 나온 요 식에서 등호 성립 조건도 뽑아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 얘네 둘이를 더하면 최소값이 4기 때문에 4를 반반으로 나눠 가진 결국 각각이 2가 되는 상황이니까 b분의 a가 1, 결국 a랑 b가 같을 때 최소값을 가지겠구나. 좀 더 정리를 해보면 a, b가 같을 때라 그랬으니까 a 자리에다 b 집어넣고 3b는 4다. 아, 그러면 a랑 b는 3분의 4로 같을 때 최소값을 이 문제에서는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면 완벽한 풀이가 될 거예요. 해서 생긴 모양이 되게 비슷해 보여도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없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 그때그때 등호 성립 조건을 매번 파악을 해줘야 되나요? 자, 그게 귀찮은 학생들은 그냥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이 방법으로 푼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자, 위의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딱 봤는데 통분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 아, 그러면 얘는 그냥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내가 a분의 2 플러스 b분의 1을 a 플러스 2b로 곱해야지. 그러고 나서 얘네 둘이를 전개를 하게 되면은 a, b, b 4에다가 b분의 a, a분의 4b 전개를 하면 얘네 둘이는 항상 2배의 루트 곱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4 하게 되면은 2는 4 플러스 4 하면 8, a 플러스 2b는 원래 4였으니까 최소값 2를 가지겠구나. 아까 전에 우리가 구했던 최소값 2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요게 훨씬 더 쉬운 풀이기는 한데, 자, 만약에 통분이 안 보이고 이 전체 유형을 그냥 하나의 방법으로 풀고자 하면 그냥 주어진 식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되는 요 식을
곱해서 역수 모양을 만드는 식으로 풀면 어떤 유형이든 똑같이 최소값은 나올 겁니다. 해서 특히나 레벨 3 문제 같은 경우에는 등호 성립 조건을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그냥 실수하고 넘어간 다음에 문제를 틀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꼭 등호 성립 조건도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해서 산술기하 평균에서 오늘 조심해야 되는 몇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치환을 이용을 하고 분모 분자의 x를 나눠주는 식으로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을 직접 사용하는 문제도 문제지만 쌤이 오늘 강의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등호 성립 조건을 항상 절대부등식 문제를 풀 때에 신경을 쓰면서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최대 최소가 되는 조건을 구할 때에도 얘네 둘이가 같을 때, 어떻게 같을 때 이 최소값을 정확히 반반 나눠 가질 때라는 관점으로 바로 등호 성립 조건을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레벨 3 문제처럼 등호 성립 조건을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지만 실수를 안 하는 문제까지 이 등호 성립 조건을 꼭 좀 조심을 하면서 문제 연습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강의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던가 선생님이 오늘 설명하지 않은 산술기하 평균 문제들 중에서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